네, 신비롭고 위대한 우리 인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메디컬쇼 인체는 놀라옵니다. 네. 방현주 씨, 네. 우리 심장은 하나죠. 물론이죠. 예. 심장 하나에다가 허파가 두 개죠. 두 개라는 사실 알죠. 네. 근데 이 허파가 두 개가 다 각각 크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달라요? 오, 그래요? 하나를 그러니까 600으로 보면 하나는 625 정도가 된대요. 어느 그러니까 쪽이 더 크기가. 큰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크냐면은 왼쪽이 허파가 600, 오른쪽이 허파가 625. 심장이 눌려서 그런가? 눌려서 그런 건 아니겠죠. 각기 이제 하는 역할이 틀려서 그런 거. 그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죠.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제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메디컬쇼 인체는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으면서 정작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소홀히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해서 제가 허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크기가 좀 틀리다. 각기 기능도 틀리다. 기회가 되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메디컬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언제나 젊음, 김은국 씨. 네, 우리 시크릿에서 좋은 연기를 지금 있죠, 조상기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신곡으로 나타난 우리 김원준 씨. 메디컬쇼 인체는 놀라워 첫 순서 메디컬 탑 클리닉입니다. 네. 아이들이 신나게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엄마가 얘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도. 없었어요? 네, 그쵸. 얘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엄마 기다렸어 공부할게 그런 학생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는 잘 놀 땐 모르겠는데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면 졸음 쏟아져, 딴 생각나, 책상 정리 다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부라는 게 네. 막 그때는 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들 보면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니 애가 이렇게 산만하니 그러는데 네. 성격 때문에 아이들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코에 질병이 있으면은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 코 막히거나 그럴 때 머리가 띵하고 잡념이 많이 들고 암기력 떨어지고 그런 것도 그렇죠.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코에 질병이 있어서 코가 막히고 그러면 그게 결국 이제 두통도 유발이 되고 두통도 오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약 먹으면 낫겠지 했는데 약 먹어도 제대로 안 낫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축농증 증상이 있고 요즘 아이들 축농증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부모님보다도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네, 그러니까 뭐 코 막혔다고 했을 때 그냥 감기약 먹이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가시는 메디컬쇼와 함께 하시면 원인과 또 해결책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코질환 이거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아무리 지독한 냄새가 나도 코만 킁킁거릴 뿐. 냄새를 맡지 못한다. 누런 콧물이 난다. 책상에만 앉으면 원인 모를 두통이 있다. 재채기나 코피가 자주 난다. 그 아이가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코는 폐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입구, 공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오늘의 과제, 코의 대표적 질환인 축농증. 이름 박계흥, 나이 10살, 별명 킁킁이. 제작진은 축농증에 의심되는 박계흥 어린이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을 찾았다. 코질환 해결 내 손안에 있어이다. 민원식. 선생님, 이게 개봉이가 킁킁대서 병원에 왔습니다. 혹시 그만 킁킁대? 네? 무슨 일로 킁킁대는지 좀 진단을 좀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제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이의 코가 막히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받아보기로 했다. 농도를 달리한 냄새를 통해 알아보는 후각 검사. 기영이의 증상이 알러지성 비염인지 축농증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피부 알러지 반응 검사. 그리고 특수 장비를 이용 양쪽 코에 막힌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검사 결과
왼쪽 코는 정상인데 네. 오른쪽 코가 좀 막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의 가능성도 또 있고요. 제작팀은 축농증인지 알아보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보기로 하는데 코 안의 염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초음파 점막 검사 결과 오른쪽 코의 점막이 상당히 두터워져 있었고 최종적으로 코의 공기주머니인 보비동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는데 선생님,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이때까지 해보셨는데 예. 오른쪽 코에 양 옆에 있는 이 장악동 예. 공기주머니 비교를 해보시면은 예. 왼쪽 주머니는 이렇게 까맣게 잘 나오는데 오른쪽 이 공기주머니 장악동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보이죠. 이 부분에 점막이 두터워져 있고 또 고름이 차 있기 때문에 네. 축농증이라고 최종적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깜찍한 이 개용이가 예, 축농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축농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원인은 감기를 초기에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 비염이 되고 또 만성 비염이 된 그 세균이 코 주위의 공기 주머니를 침범해서 점막을 침범해서 두터워지거나 네. 고름이 쌓이면 축농증이라고 하죠. 네. 선생님, 축농증은 어른들도 걸리잖아요. 근데 왜 특히 아동들이 많이 걸리나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이가 걸리는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질환들은 감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감기에 잘 걸리고 또 어른들의 경우는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서 뭐 치료도 하는데 애들은 또 부모가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염이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 그리고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거나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볼 때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엎드려서 책을 볼 때 코가 막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엎드리게 되면은 네. 피가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코 속 점막이 두터워져서 코가 더 심하게 막히게 되고 아무래도 머리도 많이 아프게 되겠죠. 네. 그렇다. 초중고생들 중 30% 이상이 크고 작은 코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데 축농증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질환. 특히 환절기의 기온 차이로 적응력이 떨어질 때는 더욱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축농증에 걸리면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먼저 특히 소아축농증의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합니다. 예. 또 엑스레이나 CT상에서 무록이 확인이 되는 경우는 뭐 어린이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축농증은 대부분 소아축농증은 수술적인 치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안면 성장 장애 우려가 있어 수술은 권하지 않고 있지만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될 경우 수술요법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 입안을 절개하던 수술법과 달리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로 잘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치료가 가능해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코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까? 네, 선생님, 한방에선 축농증을 어떻게 치료해요? 한의학에서는요, 네. 축농증 치료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뜸 치료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가 침 치료를 하는데 예. 수지침을 치료하고요. 예. 그다음에가 이제 약물요법이 있거든요. 예. 한약재를 써가지고. 한방으로 치료하는 축농증 첫 번째 뜸 치료. 코에 기혈이 흐르는 부위에 뜸을 넣으면 코의 점막이 튼튼해지고 고름이 마르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안면의 화상을 막기 위해 레이저 뜸까지 개발된 상태. 한방치료 두 번째 침요법. 뜸과 마찬가지로 기혈을 자극해 코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 방법. 세 번째 한약요법. 염증을 치유하고 열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90% 이상 완치 효과를 보인다. 그렇다면 축농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축농증의 예방법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코 속 건강을 위해서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습기를 틀기도 하고 또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생리식염수를 스프레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스프레이를 하고 또 코를 빨아내는 기계들도 요즘 많이 개발이 돼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봉아, 이제 냄새 맡을 수 있겠어? 네. 그래. 이제 축농증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알았지? 아, 칙칙하다. 형 어디서 형 냄새 옷에서 냄새가 나.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 얘는 무슨 방송자라고. 나 냄새 안 나게, 형아. 축농증 사전에 예방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 이제 끝. 끝! 너 따라와. 네,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누런 콧물이 나온다. 그리고 두통을 자주 호소한다. 재치기 할 때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축농증을 의심하고요. 한번 이렇게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는 뭐 코가 일단 막힌다. 그러면 일단 감기가 들리기 전에 일단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그런 경우 없었어요? 뭐 코가 막혀서 답답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아주 꼬마일 때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간호사 하셨어요. 그래서 아, 예. 이렇게 조그마한 세수대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를 약간 고개 숙여서 그 뜨거운 수증기를 어머니께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 마시겠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릴 때 변성기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허스키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서 수증기를 들이마신다. 예, 깊이. 어머니께서 의학에 대해서 아시니까는 그렇게 네. 해주셨는데 김은국 씨는 뭐 좀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 코로 이렇게 숨 쉴 때 맡고 있는 게 많아서. 네. 뭘 불편해요. 사실 이 코수염이 없으면은 너무 숨쉬기가 편해서 네. 더 적어야 우린 저 수염이 웬만한 그 안 좋은 공기는 걸러주기 때문에 네. 없는 것보다 더 낫죠. 정화 역할을 하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축농증 걸릴 일이 없다. 근데 우리 번칠이가 좀 기관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새 그 호흡하는데 이게 환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습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어떤 양동이의 물 같은 게 필요한데 번칠도 코수염을 기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솜털 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들의 이 축농증 중요한데 예. 부모님들이 자꾸 무슨 꾀병이나 아니면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보니까 감기를 안 고치면 축농증이 된다. 그리고 축농증 벌써 이 말소리나 콧소리가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치료를 빨리 안 하니까 이게 커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축농증 일단 걸리고 나면 또 병원 가서 수술시키시려고.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하고 15살 이상이 된 후에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초등학생을 조사했더니 한 15%에서 20%가 이미 축농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과해야 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게 뭐 그렇게 대놓고 막 그냥 뭐 끙끙 앓고 열이 뭐 몇 도 오르고 그럴 경우만 그냥 막 서두르고 급하게 그냥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뭐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즘 작은 고통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메디컬 시인체는 놀라움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구나. 그럼 축농증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